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소설 채널의 또 다른 이야기, 창작 소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침묵의 메아리입니다. 강태우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강윤서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흙 속에서 건져 올린 작은 놋새 방울이 15년간 감춰졌던 진실의 문을 열고 거대한 의문의 그림자를 법정이라는 밝은 공간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진범의 존재를 암시하는 어둠 속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고대 유적의 비밀을 탐하는 자, 그리고 15년 전에 비극을 주도했던 진짜 살인자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은 증인석에 서 있는 박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강태우 교수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정아준을 살인범으로 지목했던 결정적인 진술자. 15년의 세월은 그의 어깨를 더욱 구부정하게 만들었고 잔뜩 주름진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강윤서 변호사는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음 한음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으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 15년 전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박 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박 씨께서는 그날 밤 강 교수님의 서재에서 피고인 정아준과 교수님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정아준 피고인이 집을 급하게 뛰쳐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박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들었고 봤습니다. 강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당시 박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희미하게 들렸다. 잘 보지 못했다며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아준 피고인이 범인인 양확신의 찬 진술로 바뀌었더군요. 왜 그랬습니까? 진술에 번복이나 과장이 있었던 것입니까? 강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증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협박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사님, 증인의 과거 진술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그만큼 정교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강윤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박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 씨, 묻겠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분명히 정아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15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모호함 속에 숨겨진 책임 회피의 태도. 그렇다면 왜 그 목소리를 정아준이라고 확신한 것입니까? 목소리의 특징을 기억합니까? 혹시 당시 수사관들의 유도 질문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강인서의 질문은 마치 비수가 되어 박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유도 질문이라뇨. 하지만 박 씨는 이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윤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씨, 당시 박 씨의 진술에는 없었지만 이후 저희가 확보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교수님의 서재에서 싸움 소리가 난 뒤 무언가가 급하게 들려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누군가가 집을 뛰쳐나갔다고 정아준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강 교수님이 연구하시던 고대 유물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한마디에 법정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박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 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마치 플래시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변호인은 묻겠습니다. 박 씨, 당신은 그날 밤
교수님 서재에서 싸움 소리를 들은 후 누군가가 교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저는 라고 답하려다 순간 뇌리에 스친 어떤 이미지에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확장되었고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간 깊숙이 억압했던 기억이 마치 수면 위로 쏟아오르는 잠수함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절규와도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정아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누군가가 교수님께 흉기 같은 것으로 위협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손에는 교수님이 늘 소중히 여기시던 황금색 장신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강경태 검사와 방청객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15년간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윤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박 씨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마을 축제 때 쓰는 그런 가면을 쓰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치 환영처럼 가면 그 단어가 법정 전체를 거대한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5년 전 수사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던 가면이라는 단서, 강태우 교수의 지도에 여백에 적혀 있던 가면 속의 진실이라는 문구가 법정 전체에 섬뜩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아주는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는 데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박 씨의 뒤늦은 증언은 15년간 굳어진 판결에 균열을 내는 거대한 망치질이었습니다. 강윤서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전율을 대써 누르며 이제 비로소 진범의 그림자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음을 직감했습니다. 가면 속 진실, 이제 그 가면을 벗겨낼 때가 된 것입니다. 박 씨의 가면 증언으로 법정이 술렁이는 혼돈 속에서 강윤서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음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증인은 과거에 불완전했던 수사가 간과했던 가장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인물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 고고학계의 권위자 최 박사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증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15년 전 살인사건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의 미스터리로 확장됨을 알리는 서곡과 같았습니다. 강윤서 변호사는 낡은 노쇠 방울과 강태우 교수의 고대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고대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방울을 손에 든 최 박사는 돋보기로 그 표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진술은 학자 특유의 차분하고 객관적인 어조였지만 그 내용은 법정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박사님, 증인께서는 이 놋쇠 방울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울에 새겨진 문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 박사는 스크린에 띄워진 문양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네, 이 놋쇠 방울의 표면에는 매우 정교하고 희귀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이 문양은 달비포 일대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대 부족의 상징과 일치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특정 별자리의 형상과 함께 자연의 순환을 상징하는 기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강경태 검사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윤서와 최 박사, 그리고 놋쇠 방울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논리는 미지의 고대 유적이라는 개념 앞에서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최 박사님, 이 놋쇠 방울의 용도는 무엇으로 추정되십니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최 박사는 조심스럽게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쨍강하고 울리는 작고도 맑은 소리는 마치
15년 전의 진실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문양과 제작 기법, 그리고 과거의 유물 발굴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놋쇠방울은 당시 달비포 인근에 존재했던 고대 부족 사회에서 신성한 의식에 사용되었던 재래 용품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풍년을 기원하거나 악귀를 쫓는 주술적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윤서는 스크린에 강태우 교수가 직접 그린 고대 지도를 띄웠습니다. 가면을 쓴 범인이라는 충격적인 증언,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의 입을 통해 놋쇠방울에 숨겨진 비밀이 법정에 울려 퍼지려 합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범과 달빛포 아래 묻힌 고대 유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